네, 안녕하세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제 환경관리과의 대기관리 팀장을 맡고 있는 환경연구사 김단비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이라고 해서 앞에 이름은 원주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강원도 전역과 강원도에 붙어있는 충북 5개 지역,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시멘트사가 다 위치해 있는 제천, 단양, 충주, 괴산, 음성까지 저희 관할로 23개 시군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에 오기 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란 곳에서 대기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왔는데 강원도에서는 확실히 청정강원이란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인지 대기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팀조차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5년 차 정도 됐는데 작년 정도부터 대기 관리랑 다른 분야 팀을 만들어서 대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포럼이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이 발표 자료의 수준을 준비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분들이 들어도 조금 쉽게 처음부터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과 앞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실제로 원주지방환경청 이 소속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지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쉽게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뭐 미세먼지 특성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강원도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강원도는 도대체 미세먼지가 어떤 식으로 현황이 되어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청정강원이란 이름에 걸맞는 강원도의 대기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거는 이제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지나가는 애기들도 초미세먼지라고 구분하는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면 그냥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몸에 좋지 않은 것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뭐 쉽게 생각해서 머리카락만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굉장히 작은 입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가장 관리가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WHO에서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매년 700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급격하게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몸에 매우 위해한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해서 우리나라 또한 사회 재난으로 지정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특히 강원도 내에서는 이 많은 분야 중에서도 농업 분야나 연소 분야, 생활 분야에서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많은 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대기 배출원보다도 이 강원도 내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로 인한 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생성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초미세먼지 중에서도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저감 장치나 저감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많은 관리가 이루어지고 연간 기준도 달성할 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에서는 특히 이제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 시멘트사에서 주로 나오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휘발성 유효화합물 등에서는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주로 발생시키는 요인이 이런 대기 배출원이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보시면 악기상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상 요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들이 있지만 그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상 조건에 따라서 제거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이 기상 조건을 따라서 풍상 지역에서의 오염물질들이 날아와서 강원도 내의 오염물질을 고농도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배출되는 것, 국외에서 넘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기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도 저희 도 내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국외는 아니고 수도권에 영향이 많이 있고요.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원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상 조건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영동 지역이나 영서 지역의 춘천 같은 경우도 기상 요건에 따라서 농도가 많이 변화하는 것들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는 언제부터 관리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옛날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닙니다. 저도 2014년도부터 대기 환경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때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뭐 질소산화물이나 다른 대기오염물질들의 연구가 많았는데, 극한의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를 보였던 2018년, 19년 요 시기에 이제 초미세먼지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월별 농도를 보시면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2월, 1월, 1월, 3월까지 이 고농도를 나타내는 이 시기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미세먼지법이 발의가 되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됩니다. 제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차, 지금 현재 5차까지 되어 있는데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작할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지 연구를 했다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부터는 실무기관에 와서 보니 미세먼지라는 게 어떤 건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어떤 건지부터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부터가 이 밑에 소속 기관들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고요.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밑에 소속 기관들의 역할임을 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특별법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상저감 조치라는 것이 발령이 됩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었을 때 공공부문에선 당연히 국가가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 따르지만 민간 부분은 잘 따르지 않을 수가 있었지만 이 특별법에 따라서 민간 부분의 의무 참여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발전소나 시멘트사 등의 대형 배출원들도 자발적으로 저감의 조치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에 좀 더 연구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도에서는 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항상 시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 새롭게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시도지사의 권한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을 해서 고농도가 더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11월이나 4월 이때까지 계절관리제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수도권 같은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4월까지도 미세먼지를 관리를 집중적으로 더 하는 기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청정강원이라고 불리는 곳의 미세먼지는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증가를 주로 할지 뭐 기상 요건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평균 기온과 평균 풍속, 그다음 일강수량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평균 기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하기 이전 2017년 정도부터 지금까지를 보았을 때 약 0.9도, 약 1도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나라에 1도만 기온이 상승해도 많은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많은 오염들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평균 기온이 1도 정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미세먼지의 발생의 증가 원인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풍속 또한 풍속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미세먼지가 도내에 발생했던 미세먼지들이 정체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풍속 감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일평균 강수량은 많은 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 여건에 대해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영동과 영서 지역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영동과 영서 지역을 따라 구분을 해서 보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영동 지역이 오히려 평균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고 평균 풍속은 더 세게 나타나고 강수량은 더 높게 나타나는 영동 지역이 또 특색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자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풍속에 따라서 빨리 해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서지역, 주로 이제 고농도가 발생하는 지역인 영서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최근 5년간의 평균 기상 자료를 가지고 바람 장미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 전국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북서풍, 그다음에 여름에는 남서풍이 주로 부는 풍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는데요. 영동 지역은 이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는 해륙풍의 영향이 좀 더 강해집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요. 양양과 간성, 간성은 현재는 고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양간지풍에 따라서 봄철 건조한 국지 강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의 이제 원주 춘천의 바람 장미를 보시면 서풍 계열이 주풍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원주나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등에서의 외부 유입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분지 지형, 지형적 불리함이 있습니다.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태백 산맥에 막혀 있고 또한 분지 지형을 가지고 있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의암호, 그다음 춘천호, 소양호 같이 많은 호수들이 있어서 안개가 많이 끼고 습도가 높은 그런 지형적 특성과 기상적 특성을 가지고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고농도가 지속되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출원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강원도의 산업단지를 보면 다른 당연히 수도권에 비해서는 적은 산업단지의 수지만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산업단지들이 많이 여기저기 분포해 있는데요. 산업단지의 수조차도 1년 사이에 73개에서 79개로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도 약 300개 이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종, 5종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산업단지 수에 보시면 22년 기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가 총 1,503개였는데요. 1회 3종에 비교했을 때 4, 5종이 86%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 중에 하나는 국고보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도내에 위치한 4,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을 개선할 경우 국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90% 이상의 국비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그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종에서 2종 같은 경우는 통합허가관리제도라는 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많이 편입이 되면서 TMS가 부착되어 있고 사업장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4,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가 그동안에 잘 되지 않았었는데 TMS는 이제 굴뚝에 부착이 돼서 배출가스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부착 기기라면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가 4종, 5종 사업장 대기배출 시설에 부착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까지 IoT가 의무 부착되고요. 이 IoT는 TMS처럼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배출 시설이 가동될 경우에 방지 시설이 가동되는지 여부, 전류계 등을 부착해서 그런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장에서 방지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게 IoT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4, 5종 또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넓은 지역에 주로 4, 5종 사업장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서 발표 자료에서처럼 도내에는 작은 배출원도 많지만 의외로 대형 배출원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시멘트사도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발전소 또한 충남 지역, 충남 당진 지역 이외에 저희 관내, 강원도 내에 많은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릉 에코파워와 삼척 블루파워가 22년부터 가동 개시를 시작하면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삼척 블루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 발전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과 함께 발전소 가동에 대해 예의주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시멘트사도 역시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이렇게 해서 5개사가 저희 관할 구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대형 배출원이 다수 위치해 있는 것 또한 도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멘트사는
여기 적혀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제가 도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증가라서 5개 지역에 대해서만 있지만 저희 관내의 단양과 그다음에 제천 아세아 시멘트와 단양의 시멘트사들도 해서 저희 관내 대부분의 시멘트사가 99%의 시멘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사는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시멘트 협의체를 원주지방환경청이 주최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멘트사는 그래도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게 통합허가 관리 제도에 2027년도까지 편입이 되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오염 기준이 옛날 배출오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270ppm으로 굉장히 완화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넘어오면서 배출오염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멘트 협의체를 통해서 이 강화된 기준에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소들은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TMS라는 것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그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바로 정정할 수 있는 자체 개선 명령 같은 것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배출원이 있지만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내 이제 미세먼지 현황을 보시면 앞에서 전국에 대한 미세먼지, 수도권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를 많이 보셨지만 이제 도내의 미세먼지를 좀 전국과 비교를 해보자면 2017년, 18년에는 청정 강원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하게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흡사한 수준의 고농도를 지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강원 도내에서도 민간 규제가 시작되면서 대형 배출원들,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발전소나 시멘트사와 같은 대형 배출원들에 대해서 민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자체 배출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도권에 영향을 받는 영서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많이 감소된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쁨 이상일수 같은 경우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35회로 굉장히 높았다면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까지 겪으면서 나쁨 일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5차 계절관리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5차 계절관리제 농도를 넣은 건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과연 정책 효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아까 앞서 발표해주신 박사님 말씀처럼 아직 그 정책 효과인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인지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겪으면서는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관리된 이후에 최저 농도를 보이면서 많은 농도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실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는 얼마나 더 감축을 해야 할지, 얼마나 더 낮은 농도를 보여야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저희의 노력, 시민들의 노력과 많은 사업장, 배출원들의 노력으로 인한 저감 농도인지 아니면 뭐 기상적인 하늘이 주는 기상 영향 요인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농도를 서울과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에 의외로 강원도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고농도를 보이는 12월, 1월, 2월, 3월 많은 고농도를 보이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원주, 춘천, 횡성, 영월,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서울보다도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농도가 과연 배출량이랑도 상관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배출량 자료도 보았는데요. 전국적으로 배출량은 보통 비산먼지나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 강원도는 정말 다르게 생물성 연소 부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연소 부문, 시멘트사나 발전소 같이 뭐 제조업 연소 부문도 있지만 생물성 연소 부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농업이 주업을 이루고 있는 도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는 이제 고기구이나 생선구이, 뭐 농업 잔재물 소각, 숯가마 같은 것들이 배출하는 생물성 연소 부문에서 많은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홍천, 횡성에는 이제 숯가마 시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생물성 연소 부문에서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강원도내는 앞서 보신 것처럼 생물성 연소 부문, 그 다음 비산먼지, 그 다음 수송, 제조업 등의 순으로 이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원주시가 가장 많은 배출량을 나타냈습니다.
원주, 영월, 횡성 순인데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제조업, 시멘트업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난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물성 연소 부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이 부문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시군별로 좀 보았는데요. 생물성 연소 부문에서는 횡성이나 원주, 홍천 순서였습니다. 이 순서는 농업잔재물 소각, 그 다음에 숯가마 순서인데요. 대부분의 도내 시군에서는 목재 난로를 쓰시는 곳도 많으시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농업잔재물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도내의 미세먼지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을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목재난로 및 보일러 배출량이 도내에서 원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데요. 평창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목재난로를 많이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 부분인데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원주, 홍천, 횡성 등의 순서입니다. 대부분 이제 도로 제비산먼지라고 해서 도로에서 다시 비산되는 먼지들, 도로 제비산먼지가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농업활동에서 역시 높은 비산먼지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원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산먼지 중에서도 농업이나 축산활동, 그다음 홍천 같은 경우는 비포장 도로 같은 곳에서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 수송 부문인데요. 수송은 뭐 자동차나 이런 도로 이동 오염원과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수송 부문입니다. 수송 부문 같은 경우는 선박 부문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강릉, 동해, 속초 등에서 선박 부문에 의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동량이 많은 원주나 춘천 등에서 도로 이동 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설 장비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오히려 인구가 많은 원주보다 강릉 쪽에서 많은 양을 보이는 것처럼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배출량을 보이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업 부문인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시멘트, 석회 생산 부문입니다. 석회 생산, 시멘트 생산 부문에서도 어떤 분야, 이 공정이냐 연소시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냐를 보았을 때 공정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연소시설은 오히려 이제 집 방지설로 인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공정로에서는 조금 관리가 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석회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월 시멘트사가 위치한 곳의 영월에서 석회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시멘트 생산하는 곳들은 동해, 영월, 삼척, 강릉 순서로 배출량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농도와 배출량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를 해서 보았는데요.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 그림으로 보시면 인제군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영서가 대부분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에서도 영서 남부 지역, 원주나 영월, 횡성 쪽에서 고농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 영서에서도 북부 지역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 지도를 보시면 배출량도 뭐 강원 영서 지역이 많이 나타났지만 의외로 영동 지역의 배출량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배출량이 무조건적으로 많다고 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조건적으로 높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배출량은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농도가 낮게 나타난 편이고요. 오히려 의외로 춘천 같은 경우 지도에서 이제 춘천이 여기 춘천 같은 경우 보시면 농도는 고농도지만 배출량은 영동 지역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지 지형과 기상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많지는 않아도 농도를 높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이전 연구 사례를 찾아본 결과도 춘천 같은 경우는 중대 규모의 배출원은 없지만 기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많은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배출량을 이제 부문별로 보았을 때 부문별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도 내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아까 앞서 생물성 연소 부문에서 많은 배출량을 보였던 횡성이나 원주, 홍천 등에서는 숯가마 시설에 대한 관리가 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숯가마 시설은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규모 기준,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돼야 되는 규모가 많이 강화되었지만
많은 꼼수를 사용하셔서 숯가마를 이제 규모를 줄여서 신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대기 배출 시설로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방지 시설을 설치하시고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이런 시설에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금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숯가마 시설에 대한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목재 난로 부분에서도 목재가 아닌 다른 원료를 사용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이나 홍천 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살수차나 살수 시설 같은 경우들을 많이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수송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이제 선박 배출량이 많았던 지역은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유에 황함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기관리 권역 내에 있는 배출 규제 해역은 이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함유량도 규제를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배출 규제 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황함유량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 춘천, 강릉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로 이동 오염원에 대한 배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형 배출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방지시설 설치를 하고 통합허가 관리 제도를 시행을 하고 하면서 대형 배출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제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방지시설에 대한 이런 개선 사항이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걸 강화할 수 있을지 많은 연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제가 관리 방안으로 권역별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대기관리 권역에 대한 권역이 아니라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영동, 영서 지역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 이외에도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영서의 남부와 북부에 대한 구분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권역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연구 자료를 좀 참고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모든 강원도 내의 측정소 자료를 가지고 상관 계수를 통한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소에서 PM2.5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려봤을 때 상관 계수는 0.6 이상을 나타내면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같은 영서 지역 내에서는 영서 지역 내끼리는 남부와 북부 상관없이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요. 영동 지역도 북부, 남부 상관없이 비슷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간의 상관관계성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건 영서 지역은 자체 배출원, 대형 배출원이 위치한 것보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풍화 지역에 유입되는 서쪽 지역에서부터 넘어오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반면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화 지역에 대한 영향보다는 자체 배출원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체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미세먼지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한 영동, 영서 또한 남부, 북부에 대한 권역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동 지역,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배출원보다는 농업 활동이 많은 이제 부산물 소각 등의 생물성 연소나 농업 활동에 통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영동 지역 같은 경우도 좀 더 세분화하자면 영동 남부는 대규모 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이 필요하지만 영서 북부와 영서 남부는 이동 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